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오늘도 영상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등교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오시게 되면 선생님이랑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청소년의 영양과 식생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어떤 영양소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냐 하면 바로 이 아이예요. 단백질이라는 영양소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 요즘 최대 관심사가 이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을 선생님이 섭취를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인데 왜 그런지 수업을 듣게 되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 늘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이제 매번 얘기를 할 겁니다. 영상을 시청할 거예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습지 작성해서 첨부 파일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단백질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양소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까요? 네, 지난 시간 우리 지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관심사가 거의 다 지방일 텐데요. 지방은 무조건 필요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쵸?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지방, 나쁜 지방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선별해서 이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도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되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진짜 단백질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기능 그리고 함유 식품을 위주로 배울 거고 단백질은요 특이하게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결핍증까지 한번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다 같이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백질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체 조직을 구성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탄수화물이랑 지방을 배울 때는 제일 먼저 기능이 뭐가 나왔었냐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 힘을 낸다라는 것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은 이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기능에는 바로 이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게 나왔어요. 자, 이게 단백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신체 조직을 구성을 하느냐? 여러분 놀랄 수도 있어요. 이 머리카락 있죠?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단백질인 거 아셨을까요? 단백질이에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게 이 머리카락인데요. 케라틴, 우리 샴푸에 케라시스라는 게 있죠. 이 케라틴의 거기서 조금 유래된, 파생된 말인 것 같은데, 이 머리카락을 구성하고 있는 거 단백질이라서 혹시 내가 실수로 머리카락이 조금 불에 타거나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있거든요. 머리카락이 잠깐 밑에 살짝 불이 탄 경우가 있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그게 단백질 타는 냄새라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손톱 있죠, 여러분? 자, 보이실까요? 이 손톱도 단백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구성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몸에 좀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영양이 좀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는 이 머리카락 끝이 갈라지거나 아니면 이 손톱이 두 개로 갈라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영양이 좀 부족했을 때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피부 있죠? 이러한 피부도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이런 것도 다 모두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특히 이 근육의 구성 성분이 거의 다 단백질이어서 선생님이 요즘 근육을 조금 키웠으면 몸에 근육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을 가장 많이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첫 번째는 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백질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단백질은 바로 이 효소와 호르몬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인데요. 이 효소와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효소는요, 우리 이제 인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단백질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는 소화효소 때문에, 뭐 아밀라제 여러 가지 소화효소 때문에 탄수화물, 지방이 막 분해가 되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효소의 구성 성분이 바로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호르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인데요. 자, 이 여러 가지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몸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는 게 호르몬이에요. 만약에 성장기 때는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가 키가와 몸무게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성징이 시작이 되면은 이 성 호르몬이 나타나죠. 이 성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2차 성징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남성은 남성 호르몬,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호르몬의 구성 성분도 단백질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기능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예요. 에너지 내는 영양소 세 가지가 있었죠? 탄, 단, 지. 맞죠? 단백질도 에너지를 내게 되는데 1g당 4kcal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왜 단백질은 에너지를 내는 게 세 번째로 선생님이 소개를 했냐고 하면 주된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아니고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두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런 근육이나 이런 데 다 저장이 되어 있다가 탄수화물 에너지 막 쓰고 지방 에너지 막 쓰고 난 다음에 정말 비상시에 쓰는 것이 이 단백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단백질은 에너지를 내긴 하지만 비상시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주된 에너지원은 뭐다?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여러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또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아미노산. 자, 우리 여러분, 탄수화물이랑 지방이 분해가 되면은 어떤 것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니까? 자, 볼게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잠시만요. 죄송해요. 자, 탄수화물은 여러분, 최종 분해가 되면은 뭘로 분해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포도당이죠. 그 다음에 지방은요? 지방은 두 가지였죠.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단백질은 바로 이 아미노산으로 여러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아미노산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 아미노산 대해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 블럭 있죠, 여러분? 블럭놀이 해보셨을까요? 선생님 블럭놀이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 이 블럭을 가지고 정말 여러 블럭을 가지고 집도 만들 수 있고, 그쵸? 뭐 집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들 수 있어요? 궁전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그쵸? 이런 죄송합니다. 자,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이 아미노산이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약 20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20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정말 다양한 작용 아니면 다양한 결합으로 인해서 수만 가지의 단백질을 낸다고 해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머리카락이 되고 손톱이 되고 이 피부가 되고 여러 가지 인체를 막 조직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체는 단백질의 총집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백질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도와볼게요. 자,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걸그룹인데요. 소녀시대 아실까요? 소녀시대가 9명, 8명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소녀시대가 8명에서 소녀시대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때요, 여러분? 유닛이라고 해서 이 3명만 나와서 테티서라는 그룹을 또 만들기도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소녀시대에서 한 사람만 나와서 솔로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단백질도 합쳐지면은 요런 어떠한 하나하나의 모양이 됐다가 또 낱개로 활동을 하기도 하다가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아미노산이라는 거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20개의 아미노산 블록이 만들어진 단백질의 조합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피부가 조금 처지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노화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에 단백질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선생님도 단백질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지방에도 필수 지방산이 있었듯이 우리 필수 아미노산에 대해서 조금 학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필수란 말이 붙으면 여러분 뭐 어떤 거 같다 그랬죠? 꼭 필요하다 이런 말인 것 같죠? 맞죠? 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인데요. 자, 근데 이 필수 아미노산은 생명 유지랑 볼게요. 성장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하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만들어지지 않아서 반드시 뭘로 섭취해야 된다? 그렇죠.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것이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우리 아까 선생님이 아미노산이 총 몇 가지라 그랬죠? 거의 20가지라 그랬죠? 그런데 자, 이 20가지 중에서 8개가 바로 필수 아미노산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 이 필수 아미노산이 사실 종류가 8가지가 나중에 되면 막 조금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여러분 이거를 전공을 하신다면은 외우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합쳐놓은 막 그런 분말 가루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필수 아미노산을 꼭 음식으로 섭취를 하기 위해서 그 필수 아미노산만 모아놓은 분말 가루만 따로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있구나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단백질은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지 볼게요. 자, 선생님이 요즘에 푹 빠진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혹시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보셨을까요? 거기서 화사 씨가 두부 유부초밥이라는 것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두부 유부초밥이 선생님도 굉장히 잘 먹고 있거든요. 이게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디에 단백질이 많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이 두부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 두부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디 많이 들어있는지 볼게요. 자, 요거 있죠? 이거 뭐예요? 달걀이죠? 달걀은 정말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들. 닭가슴살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이 닭가슴살을 가장 많이 먹는데 그 이유가 단백질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 고기들 중에서. 그 다음에 요러한 콩 종류들. 콩, 콩 종류들, 그 다음에 생선, 이런 데 다 단백질 많이 들었어요. 달걀, 육류, 여기 많이 들었어요. 육류 중에서도 그 마블링이 많은 아주 맛있는 그런 부분은 지방이에요. 지방이고, 퍽퍽한 이런 부분, 살코기가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우유에도 단백질이 꽤나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치즈에도 들어있고, 요런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좀 들어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들은 것은 콩, 그 다음에 육류, 살코기, 달걀, 생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 단백질을 어떤 음식이 단백질이 많이 들었는지 배웠으니까 많이 섭취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결핍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조금 마음 아픈 사진들이에요. 자, 단백질이 여러분 몸에서 없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요. 자, 이 콰시오커라는 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 콰시오커는 뭐냐면요.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큰아이가 걸리는 병이라고 해서 가나에서 유래된 병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네이버 백과사전을 참고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가 젖을 동생한테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양소를 먹는데 그런데 음식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빈민 국가에서는 이제 젖을 떼고 난 그런 첫째 아이들이 그냥 여러 가지 곡류, 쌀, 요런 거만 섭취를 하게 돼서 단백질, 뭐 질 좋은 고기, 콩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아예 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증상이 발생하냐 하면 여기 배는 불룩하게 나오고 사지는 마르게 되는 이러한
콰시오커 질병에 걸리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배가 불룩하게 나온 것은 살이 아니라 물이 가득 차 있는 부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좀 더 보여줄게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사진은 말랐고 피부가 퇴색이 되고 배가 가득 차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피부가 막 벗겨지는 요런 증상이 발생한다고 해요. 굉장히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금 마음이 아픈 사진들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자,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단백질 기능, 그 다음에 함유 식품, 단백질 결핍증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3대 영양소에 대해서 다 학습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꼭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여러분 학습지를 작성을 하고 첨부 파일로 올려주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은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번 주만 잘 보내고 다음 주에는 학교에서 건강하게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